나는 유카와 사귀게 될 때까지 동정이었고, 유카도 내가 첫 남자였습니다. 첫 경험은 사귀기 시작해서 1개월 반 정도였죠. 서로가 처음이다 보니 쉽지 않았어요. 반쯤은 봄과 같은 생활을 시작하고, 나랑 유카는 여름 방학에 어디 갈까? 라는 생각에 매일같이 들떠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날은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7월 10일, 악몽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날은 유카가 외식이 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게에는 못 가지만 술집과 노래방 정도는 둘이서 나눠내면 갈 수 있었죠. 2시간 가까이 찾으러 돌아다닌 끝에 겨우 어떤 유럽식 선술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은 내 옆에는 회사원 느낌의 3명이 앉아 있었고, 유카의 옆에는 보기 드문 외국인이 2명 있었습니다. 유카와 이야기하던 중 유카의 옆에 앉아있던 2 외국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있던 기간이 오래되었었는지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유카도 나도 좀 꺼려졌지만 우리끼리 하던 이야기보다 재미가 있어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2 사람은 미군 병사로 오늘은 휴가차 여기에 왔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백인이고 또 한 명은 흑인이었죠. 나는 키 175cm에 그럭저럭 괜찮은 몸이었습니다만 그들은 나보다 훨씬 큰 덩치를 하고 있었죠. 아마 둘 다 190c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둘이서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외국인과 같이 4명이서 분위기가 올랐죠. 그러던 중 외국인 중 한 명이 한 잔 쏜다고 말하고는 나와 유카를 위해 맥주와 와인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술을 얻어 마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실수였습니다. 다 마시고 나서 조금 뒤부터 서서히 졸음에 밀려와 그 후로 기억이 없어요. 나도 유카도 술에는 어느 정도 강한 편이어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서서히 정신이 들어 둘러보니 낯선 방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방에는 이상하게도 창문이 전혀 없는 방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것도 큼직한 2 남자가, 그리고 영어로 뭔가 짓거리고 있습니다. 좀 더 정신을 차리자 큰 남자 2 사람 사이에 또 한 명. 그래, 남자 2 사람 사이에 있던 사람은 유카였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본 순간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유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겨우 눈을 떴네? 백인 남자가 유창한 일본어로 묶여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유카의 곁으로 걸어가려고 했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네, 나는 손발은 물론이고 몸 전체가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유카의 쪽으로 가서 돕겠다고 필사적으로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인 2명에게 퍼부은 내 욕설로 유카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유카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상황을 이해한 유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2 사람의 외국인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능숙하게 별로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둘은 유카가 꼼짝 못하게 억눌렀습니다. 유카는 2 다리를 바둥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유카의 얼굴을 보니 통증에서 해방된 탓인지 실신한 것처럼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마 5시간 했을까요? 나는 이때처럼 시간을 길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며칠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목과 몸통을 묶어둔 상태 그대로 유카와 함께 차에 태웠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어떤 산 속에 도착해서 차에서 끌어져 내렸습니다. 차가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내 눈가리개를 남자가 벗겨냈습니다. 눈앞에 있던 것은 흑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생큐 하며 희죽거리고는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차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들고 나니 유카의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방에 돌아와서도 나는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음. 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유카는 가위에 눌려 눈을 떴습니다. 유카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유카가 슬픈 눈으로 쳐다보더니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나도 그런 유카를 꼭 끌어안아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말없이 있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솔직히 나는 어서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꺼낸 말이 오늘은 푹 쉬어. 내일 또 올 테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지독한 말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느새 이미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는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차 안에서 유카에 대한 죄책감과 나 자신이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귀가하고 나서도 잠들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만 나는 학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카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3일 정도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친구들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유카도 안 오던데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유카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밝은 모습이었던 유카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 유카의 친구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유를 물었지만 유카는 적당히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유카가 필요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모른 채 나는 결국 그대로 쭉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뒤 유카와 나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그런 상태가 4개월 가까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갑자기 유카로부터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유카의 전화로 그 일을 듣고 또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전화 소리로 유카가 울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공황 상태는 끝까지 치달아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없이 한두 마디 유카의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몇 년 뒤에 지금의 아내와 만나게 되어 결혼하고 아이도 생겼지요.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남자로 최악의 행동을 해버린 저는 지금은 참회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나는 자그마한 행복이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유카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는 역시 비겁자네요.